찬바람이 싸늘하게 창틈을 파고드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박은혜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실 창가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3년 전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교직자 남편을 떠나보낸 후 경기도 외곽의 이 아담한 아파트에는 늘 적막만이 감돌았다. 결혼해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얼굴을 비췄고 손주들의 재롱은 잠깐의 웃음을 선사한 뒤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녀의 하루는 TV 드라마 채널을 습관처럼 돌리거나 먼지 쌓인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는 일, 혹은 의미 없이 뜨개질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 어떤 행위도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는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다녀온 지 꽤 오래된 듯 푸석했고 한때 고왔던 얼굴에는 세월의 강물이 핥히고 간 흔적처럼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젊은 날에 활기찼던 자신을,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상실감에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 이것 좀 써봐. 요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더라. 몇 달 전 딸 서연이 생신 선물이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넸다. 평생 폴더폰만 고집해온 박 여사에게 복잡한 화면과 알 수 없는 아이콘들로 가득한 스마트폰은 외계의 물건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걸 어디다 쓴다고.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았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며칠 동안 거실 탁자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변화는 주말에 들른 대학생 손자 민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무료함을 안타까워하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전원 켜는 법부터 시작해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그리고 사진 찍는 법까지. 특히 민준은 은빛마을이라는 노년층을 위한 소셜미디어 앱을 설치해주며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다. 할머니, 여기에 예쁜 꽃 사진도 올리시고 좋은 글도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민준의 말에 박 여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손자의 열의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돌아간 후 박 여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은빛마을 앱을 열었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글씨와 씨름하며 서툰 솜씨로 베란다에서 곱게 핀 군자란 사진을 찍어 올렸다. 오늘 아침 우리 집 귀한 손님이 수줍게 웃네요. 제 마음에도 햇살이 드는 듯합니다. 짧은 글을 쓰고 등록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과연 누가 이 보잘것없는 글과 사진을 봐줄까 싶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까지 남긴 것이었다. 참 고운 꽃입니다.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박 여사의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받은 짧은 댓글 하나가 이토록 가슴을 뛰게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댓글에 호응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푸른솔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그녀의 거의 모든 게시물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푸른솔은 자신을 강지훈이라고 소개했다. 두바이에 파견된 건설 현장 소장이며 50 후반의 나이라고 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예의상 짧은 답글만 달았지만 그의 꾸준하고 진솔해 보이는 관심에 점차 마음의 경계를 풀었다. 강지훈은 매일 아침이면 은혜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감미로운 시나 추억의 팝송 링크를 보내주었다.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나 영화 이야기를 하면 그는 용케도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관련 자료를 찾아 보내주곤 했다. 그의 세심함과 박식함에 박 여사는 깊은 감탄과 함께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맛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조차 건성으로 받았고 노인정 친구들과의 대화는 늘 겉도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박 여사의 사소한 푸념이나 과거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여사는 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그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는 깊어졌다. 어느새 그녀는 강지훈을 지훈 씨라고 부르며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지훈 씨라는 존재는 한 줄기 밝은 햇살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자신도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두바이의 건설 현장 일은 고되고 외롭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꿋꿋이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한국에 돌아가면 박 여사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다. 박 여사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남몰래 얼굴을 붉혔다. 지훈 씨가 보내주는 두바이의 야경 사진이나 그가 즐겨 듣는다는 음악들은 이제 박 여사에게도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녀는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혼자 먹으며 그를 생각했고 그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늦가을의 어느 날 강지훈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큰일 났어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장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회사에 보고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일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떨리고 있었다. 은혜 씨,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혹시 저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가면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 씨. 박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 씨의 절박한 목소리,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신뢰, 그리고 그와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미래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지훈 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했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헛나갔다. 어렵사리 돈을 뽑아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 버튼을 눌렀을 때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훈 씨를 도왔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뿌듯함마저 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지훈 씨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려 있는 듯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지훈 씨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첫 번째 돈을 너무나 쉽게 손에 넣은 강지훈은 더욱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현장에 수입해온 고급 자재의 대금을 치르지 못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에는 500만 원이라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유산 통장에 손을 댔다. 통장을 해지하러 간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 후로도 강지훈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비와 간병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갔고 한국에 있는 딸의 유학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또다시 손을 벌렸다.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훈 씨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은혜 씨,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 청산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멋진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만이 나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며 그녀의 죄책감과 애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박 여사는 딸 서연에게 손주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궁색한 거짓말을 둘러대며 돈을 빌렸고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어왔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지훈 씨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또 돈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 여사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밤낮 없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주말에 할머니 댁을 찾은 민주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할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라도 말씀해보세요. 민준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박 여사는 아무 일 없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할머니의 방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출 안내문과 독촉장 비슷한 우편물들을 발견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가 찾아낸 정보들은 할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다. 특히 해외 파견 건설 소장 신분 위장, 지속적인 금전 요구, 감성적인 접근 등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특징이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확인했고 그 내용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자신이 알아본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당장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박 여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지훈 씨는 그런 사기꾼 따위가 아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이간질하는 게 아니냐. 박 여사는 평소답지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준을 몰아세웠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어렸다. 민준은 할머니가 얼마나 강지훈이라는 존재에게 깊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현실을 얼마나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고 큰 충격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할머니 몰래 강지훈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들을 캡처하여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내온 두바이 건설 현장 사진에 출추적했고 그가 언급한 회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수집하는 민준의 눈은 컹했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돈 요구는 이제 협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은혜 씨, 내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한테 보낸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라며 뻔뻔하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 여사는 그의 돌변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그의 협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했다. 민주는 며칠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 중 하나는 오래전 은퇴한 외국의 한 배우 사진이었고 또 다른 사진은 전혀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박 여사에게 보내준 두바이 건설 현장 사진은 몇 년 전 중국의 한 건설 회사가 공개한 홍보 영상의 캡처 화면이었으며 그가 언급했던 회사명이나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심지어 그가 사용했던 일부 계좌는 이미 다른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하여 어머니 박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반신반의했던 박서연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회사 일에 치여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당장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민준과 함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강지훈으로부터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은혜 씨, 내가 모든 걸 걸고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살 멋진 전원주택을 봐두었는데 계약금이 딱 3천만 원 부족합니다. 이 돈만 보내주면 지난 일은 모두 용서하고 당신에게 달려가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자 당신이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요구와 협박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마저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느껴졌다. 이것만 성공하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지훈 씨와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뒤져 마지막 남은 예금 통장과 도장을 챙겨들었다.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급하게 평소 알고 지내던 전당포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3천만 원과 지훈 씨와의 재회라는 망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 여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을 나설 때였다. 엄마,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가 힘없이 돌아보았다. 딸 서연과 손자 민준이 헐레벌떡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민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서연이 울부짖으며 박 여사의 팔을 거칠게 붙들었다. 민준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박 여사의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 보였다. 강지훈의 가짜 신분증, 도용된 사진들의 원본,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절규 어린 증언들까지. 할머니, 이 사람 명백한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할머니 인생을 망치려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라고요. 박 여사는 민준이 내미는 증거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사랑, 유일한 위안이었던 지훈 씨가 이 모든 추악한 거짓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다. 아닐 거야. 우리 지훈 씨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오해한 거야.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이 서류들 좀 똑똑히 보세요. 이게 다 엄마를 속인 증거들이잖아요. 서연이 애원하며 박 여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강지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제발 그가 모든 것을 해명해 주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평소와 달리 건조하고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아, 박은혜 씨? 돈은 준비됐어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요. 박 여사는 그 목소리에서 일말의 다정함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다. 지훈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민준이랑 서연이가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순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할망구 옆에 누가 있나 보네. 에이, 재미없게 시리. 할망구, 아직도 그 황홀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요? 용돈 두둑하게 잘 썼수다. 그 나이 처먹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내놈한테 홀려서 쌈짓돈 푼, 아니라 평생 모은 전 재산까지 탈탈 털린 멍청한 년소리 동네방네 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짜져 계시든가.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 어차피 난 당신이 평생 구경도 못할 나라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슈. 깔깔깔!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 여사의 손에서 힘없이 스마트폰이 떨어져 아파트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동공은 초점 없이 풀려 있었고 온몸은 마치 겨울바람 앞에 갈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한꺼번에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 복도를 넘어 온 동네를 뒤흔드는 듯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시간은 산산조각난 유리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며칠 밤낮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캠한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가끔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딸 서연과 손자 민주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서연은 다니던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어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민주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와 잠든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밤새 간호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박 여사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사무치는 외로움과 뼈아픈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끊임없이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100번 1000번 나쁜 놈들이에요. 엄마는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믿고 사랑했던 것뿐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네? 서연의 눈물 어린 위로에도 박 여사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제라늄 화분 하나가 그녀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빨간색 제라늄이에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마당에 심어놓고 매일같이 물 주시던 바로 그 꽃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도 할머니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민준의 말에 박 여사는 돌아가신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절망과 자괴감으로 가득 찼던 눈물과는 조금 달랐다. 그 속에는 애틋한 그리움과 함께 아주 작은 온기가,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아주 미약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끈질긴 설득 끝에 박 여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담당 형사 앞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동안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회한으로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딸 서연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손자 민준을 보며 힘겹게 진술을 마칠 수 있었다. 사기꾼 강지훈의 계좌는 이미 지급 정지되었지만 예상대로 돈은 모두 인출된 뒤였고, 그가 사용한 대포 통장과 해외 IP 주소는 추적에 어려움을 더했다. 담당 형사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검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여사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그 돈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못함하던 그 지독한 악몽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박 여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 상담사의 따뜻한 조언을 들으면서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끝없이 자책하기보다는 그만큼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한편 손자 민주는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같은 과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 로맨스 스캠 예방,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의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할머니의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로맨스 스캠의 교묘한 수법,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이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노인복지 관련 SNS 채널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다. 영상은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지역 방송사 뉴스에도 소개될 만큼 긍정적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몹시 두려웠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손자의 진심 어린 활동을 지지하며 남몰래 자랑스러워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다. 박 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정을 찾았다. 그동안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오랜 친구들은 그녀의 수척해진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다시 건강을 되찾은 듯한 그녀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여사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동안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번 말문이 트이자 봇물처럼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봐. 평생을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당할 줄이야. 그래도 이번 일로 아주 뼈저리게 배운 게 많아. 세상에 공짜는 없고 너무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그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어떤 이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함께 분노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상처로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라린 예방주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노후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박 여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가족의 존재였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서먹했던 딸 서연과의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해졌고 철부지 손자라고만 생각했던 민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박 여사는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나섰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한 공원은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민준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이 새로 가입한 사진 동아리 이야기, 얼마 전에 다녀온 학교 축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 여사는 예전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가슴 깊이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깊은 수심과 절망 대신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지독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외로움을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다루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에는 더 이상 차갑고 불안한 스마트폰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손주의 손이 정겹게 잡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었다.